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을 덮친 대형 산불로 전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독보적인 진압 방식에 세계 전문가들이 감탄을 하고 있다는데요. 위기 속에서 빛난 한국의 대응력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소방 당국조차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 로버트 콜린스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때 저는 재난 취재의 전설로 불렸습니다. 중동 분쟁, 아시아 쓰나미, 유럽 테러 현장까지 세계의 위험 지역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하지만 그건 2년 전 일이에요. 시리아 취재 중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15년 커리어를 무너뜨렸어요. 그 후로 저는 안전한 기사만 쓰는 평범한 기자로 전락했죠. 애틀랜타 본사에서 차나 마시며 다른 특파원들의 기사를 교정하는 일상이 지겹기만 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던 애틀랜타의 오후, 편집장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뉴스룸에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100년 만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뉴스룸의 모니터마다 산불 영상이 떠올랐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졌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캘리포니아, 오레곤, 콜로라도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니까요. 특히 지난달 취재했던 LA 대형 산불이 떠올랐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장, 부족한 인력, 뒤늦은 대응으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겼던 그 참사 말이죠. 그런데 마이클이 갑자기 제게 한국 산불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번 한국 산불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야. 작년 우리가 LA 산불을 취재했을 때 한국의 소방 지원팀이 도움을 주러 왔었어. 그들의 효율적인 진화 기술이 미국 소방 당국을 놀라게 했다는군. 이제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을 배울 차례야. 마이클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FEMA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번 한국 취재는 아주 중요할 거야. 한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니까 자세한 상황 종합적으로 취재해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산불 취재가 아니라 재난 대응의 국제적 협력과 문화적 차이를 심층 분석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LA 산불 취재 때 놓쳤던 깊이 있는 시각을 이번에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또한 2년 만에 주어진 특파원으로서의 재도약 기회이기도 했어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달 LA 산불 취재가 떠올랐죠. 그때는 혼란스러운 현장, 부족한 인력, 늦은 대응으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산불 전문가 팀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진화 방식이 LA 산불 진압 속도를 2배로 높였다는 평가까지 있었죠. 또한 우연찮게 제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현재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어요.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한국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야. 한국이 보여주는 위기 대응 능력이 놀라워. 여기서 미국이 배울 점이 많아. 내가 직접 와서 보면 좋겠어. 이제 이 취재는 단순히 산불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가 되었어요. CNN이 미국 소방 당국에 필요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도 커리어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동행자로는 아시아 전문 기자 스티브가 배정되었어요. 스티브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진짜 민낯을 볼 기회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죠.
드디어 한국의 진짜 민낯을 볼 기회군. 우리가 보던 반짝이는 K-팝과 화려한 서울의 이면을 볼 수 있겠어. 그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솔직히 저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산불 관련 자료와 LA 산불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LA에서 봤던 혼란, 분노, 절망의 모습이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지 궁금했죠. 한국이 정말 선진국처럼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바로 강릉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빠른 기차,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재난 현장에서도 이런 질서와 효율성이 유지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강릉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에 타는 냄새가 느껴졌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LA에서 목격했던 혼란과 좌절의 현장이 이곳에서도 펼쳐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지. 마음 한편으로는 LA의 실패가 여기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죠. 강릉에 도착하자 하늘은 회색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LA 산불 때와 비슷한 광경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곧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와 스티브는 현지 가이드를 만났어요. 민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재난 상황실이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LA에서는 이틀이 지나서야 주지사가 움직였던 것과 대조적이었어요. 민수의 안내로 우리는 먼저 화재통제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은 통합 산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죠. 드론과 감시 카메라에서 수집한 화재 정보가 디지털 지도에 표시되고 기상 데이터를 결합해 화재 확산 가능성을 예측해 주더군요. LA 산불 때는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느라 혼선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기 대응 전략이었어요. 산불 발생 후 초기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용 자원을 빠르게 동원한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후 20분 이내에 소방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고 첫 2시간 내에 여러 대의 헬기가 투입되었다고 해요. LA에서는 산불 발생 후 자원 동원이 지연되어 초기 진화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생각났죠. 민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산불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요. 드론을 이용한 감시, 소방 헬기의 신속한 배치, 주민 대피를 위한 문자 알림 시스템까지. LA 산불 때 일부 지역에서 통신망이 불안정하고 주민들이 적시에 정보를 얻지 못해 혼란스러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LA 대피소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고 화장실은 더럽고 음식과 물은 부족했던 그때의 기억 말이죠. 하지만 강릉의 대피소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내 체육관을 개조한 대피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별 공간이 확보되었고 따뜻한 음식이 정기적으로 제공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죠.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경찰과 군인들이 겨우 질서를 유지했는데 말이에요. 스티브가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죠. 이건 연출 아닐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겠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다고요. 서로 돕는 것이 문화라고 했죠. 믿기 어려워 몰래 카메라를 끄고 다른 구역으로 가봤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아이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들. 더 놀라운 건 웃음소리였어요. LA 대피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웃음소리가 이곳에서는 들려왔죠.
한 구석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 내용이 궁금해 다가가 보니 산불이 꺼진 우리 마을을 그리고 있더군요.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LA의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광경은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분노한 주민들이 구호 물자 배급소에서 다투는 모습만 볼 수 있었으니까요. 스티브도 이제는 조금씩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보여. 라고 중얼거렸죠. 저 역시 LA 산불 취재 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절망감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희망과 연대감을 느꼈어요. 밤늦게 민수가 저희를 산불 진화 현장 근처로 안내했죠. 소방관들이 24시간 교대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LA에서 소방관들이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지쳐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현장 지휘관은 짧은 휴식 시간에도 저희의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산불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했죠. LA 소방서장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까 아니면 시스템의 차이일까? 확실한 건 LA와 강릉의 산불 대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밖으로 여전히 검은 연기가 보였지만 그 규모는 전날보다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준비했죠. 오늘은 이재민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였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화재 진압 현장 근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진화 장비와 드론을 활용한 화재 상황 모니터링, 디지털 기기로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LA 산불 때는 소방관들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과 차이가 있었어요. 현장 지휘관은 한국의 현장 통합 지휘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방서, 경찰, 지자체, 산림청 등 여러 기관이 하나의 지휘 아래 협력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LA에서는 각 기관이 때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대응이 일관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었죠.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신고 접수 후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진압 헬기가 도착했다니 효율적이었죠. LA에서는 자원 동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대피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어제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에게 깔끔하게 포장된 생필품 세트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에는 손글씨로 쓴 메시지가 붙어 있더군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 노인분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지만 민수가 통역을 도와주었죠. 놀랍게도 그 노인은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침착했어요. 산불은 자연의 일부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LA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정부를 비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노인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저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취재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스티브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LA에서는 기자들이 종종 주민들의 분노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대피소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대부분 우리 동네가 다시 예뻐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더군요. 한 아이의 그림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불타는 숲 위로 무지개가 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말했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강해요. 그들은 항상 희망을 볼 수 있죠. 그 말에 LA 산불 때 만났던 한 가족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아이는 불을 보기만 해도 악몽에 시달렸고 트라우마로 말을 잃었었죠. 같은 재난 상황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후 구호물자가 도착하는 현장을 취재했어요. LA에서는 구호품 배분 과정이 때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가려고 다투던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강릉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인과 아이가 있는 가족을 앞으로 보내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구호품을 받은 후에는 모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죠. 민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나요? 경찰이나 군인이 통제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LA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 위기 때 오히려 각자 도생의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시험 기간인데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요. 지금은 공부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LA에서는 젊은이들이 산불 피해 지역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오며 스티브에게 물었어요. 아직도 이게 연출된 거라고 생각해?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건 진짜야.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CNN이 보도해온 한국은 주로 경제, 기술, 대중문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은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었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LA 산불 때의 영상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재난 상황인데 너무나 대조적인 두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한쪽은 혼란과 분노, 다른 쪽은 질서와 연대. 저는 이 대비되는 모습을 어떻게 세계에 전달할지 깊이 고민했죠. 뉴스 리포트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LA 산불 보도 때 제가 놓쳤던 시각, 더 깊은 인간적인 측면을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침 일찍 민수의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은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죠. LA 산불 때 마을 전체가 사라진 곳을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분노한 주민들이 기자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걱정됐어요.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검게 타버린 집터만 남아있는 풍경은 LA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주민들이 함께 모여 타버린 집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대표라는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죠. 예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완전히 잃었다고 해요. 5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슬픔보다 결연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한국 전쟁 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LA의 주민들은 보험 문제와 정부 지원 부족을 탓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과거의 역사적 시련을 떠올리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노인이 작은 보온병을 꺼내더니 저희에게 차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스티브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분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폐허 속에서 그 노인이 내려준 차를 마셨어요. 그 따뜻함이 단순한 온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변을 돌아보는 동안 여러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정부나 타인을 탓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어떻게 더 빨리 재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LA의 주민들이 보험사와 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소송을 준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임시 텐트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대부분 우리 동네가 다시 예뻐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더군요. 한 아이의 그림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집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강해요. 그들은 항상 미래를 볼 수 있죠. 그 말에 LA에서 만났던 한 어린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불을 보기만 해도 악몽에 시달렸고 트라우마로 말을 잃었었죠. 같은 재난 상황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것도 피해자들이 직접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함께 먹어야 더 맛있죠 라고 답했어요. LA에서 구호식품을 두고 다투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희망도 함께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취재하는 것은 단순한 재난 뉴스가 아니라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들을 담았죠.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음식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모습. LA에서 담았던 분노와 절망의 장면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위기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처럼 보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티브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역사의 차이일 거야.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을 거쳐왔으니까. 어쩌면 우리 미국인들은 너무 안락하게 살아왔던 걸지도 몰라. 그 말에 공감했어요. 편안함이 오히려 위기 대처 능력을 약화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마이클 편집장에게 영상을 전송했어요. 곧바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은 놀란 표정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해. 한국이 해외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알아봐줘.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조사해봐. 마이클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해외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주는 나라였죠. 과거 한국 전쟁 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계 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했더군요. LA 산불 때 한국에서도 지원금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민수의 도움으로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LA 산불 때 방문했던 재난대책본부와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각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대책본부장은 저희에게 한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난 대응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LA 대책본부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죠. 일반 시민들도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주민들이 대피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식당에서는 TV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속한 임시주택 건설, 피해 주민 생계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LA 산불 때 연방 정부의 지원이 몇 달이나 지연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렇게 효율적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오후에는 마이클 편집장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는 제가 보낸 영상과 사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로버트, 이건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야. 한국이 해외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조사해봐. 마이클의 제안에 저는 즉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해외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주는 나라였죠.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의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했더군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의 발전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국제재난 구호 활동이었죠. 지진, 홍수, 산불 등 세계 각지의 재난에 신속하게 구호팀을 파견하고 지원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LA 산불 때도 한국에서 소방 인력과 지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졌어요. 당시 우리 CNN은 그 사실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한국인들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아요. 한국 전쟁 때 16개국에서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었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LA 산불 취재 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의 지원 제안을 국가 자존심 문제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히 기억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 원조 활동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더군요.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제 중요한 공여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스티브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도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는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 수 없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다니.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런 발전 과정에서도 공동체 정신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잃지 않았다는 거야.
LA 산불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미국에서 오히려 이기심과 분열이 더 두드러졌던 것과 대조적이었죠. 밤늦게까지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이번 기사는 단순한 산불 피해 보도가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위기 속에서 빛나는 공동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사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내일은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LA 산불 취재 때는 보지 못했던 인간의 회복력과 연대감을 한국에서 발견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산과 들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선 나라의 모습으로 다가왔죠.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이 들어섰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미국 내 한인들의 산불 피해 지원 활동을 취재하기로 했죠.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후원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이미 $200만 모였습니다. 센터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40년간 살아온 한인 1세대였습니다. 저희 교민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모금을 시작했고 뉴욕,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LA 산불 때를 떠올렸죠. 그때는 지역 사회의 도움도 부족했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교민들까지 하나가 되어 모국을 돕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죠.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전쟁 때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모국을 돕는 차례입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고 세대를 넘어 감사의 마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LA 산불 때는 이웃주에서조차 지원이 부족했는데 한국은 대양을 건너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센터에서는 다양한 후원 활동이 진행 중이었죠. 어떤 이들은 직접 기부금을 내고 또 다른 이들은 물품을 모으고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인 2세, 3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한 노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이 가난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발전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을 향하고 있지요. 노부부의 말씀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LA 산불 때 취재하면서 미국인들의 애국심도 물론 강하게 느꼈지만 한인들이 보여주는 모국에 대한 사랑은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어요. 오후에는 한인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죠. 그곳에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지원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이미 $200만 이상을 모금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도 한국으로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인 회장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고난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저력입니다. 그의 말에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죠. 그 모습에서 강한 결속력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저는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에 간 적도 몇 번 없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건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LA 산불 때는 같은 미국인들조차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인들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민족적 유대감을 넘어 인간의 연대의식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한인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은 미국 주류 언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K-팝, 한국 영화, 경제 성장률만 보도하지 한국인의 정신이나 문화적 가치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 역시 이번 취재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 갖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LA 산불 취재 때는 보지 못했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하고 있었어요. 재난은 같은 재난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대응 방식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마이클 편집장에게 오늘의 취재 내용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산불 보도가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이클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군. 계속해.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CNN 국제판 메인 뉴스로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산불 대응, 세계를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놀랍게도 기사가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세계 각국 언론에서 인용 보도가 이어졌죠. 한국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시민들의 결속력이 세계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한국의 산불 대응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강릉으로 취재를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LA 산불 때는 세계 언론이 미국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효율적인 대응을 배워야 한다고 호평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 만난 여러 나라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각국 언론인들도 한국의 대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한 독일 기자는 말했죠. 우리는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만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점심에는 한국 소방방재청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재난 대응은 체계적이지 못했지만 몇 번의 큰 사고를 겪으며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했다고 하더군요. 실패로부터 배우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랍게도 미국 소방당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LA 소방서에서 한국의 진화 방식과 장비에 대해 정보를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소방정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활용해 화재 위험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진화 방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LA 산불 때는 소방관들이 경험과 직관에 많이 의존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산불용 진화 장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어요. LA 소방관들은 무거운 장비로 인해 피로도가 높았던 반면 한국 소방관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점도 차이점이었죠. 인상적인 점은 한국의 예방 중심 시스템이었습니다.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해요. LA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었죠.
이전에는 미국이 재난 대응에서 모범 사례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서도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엔 재난구호팀과 국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특히 공동체 중심의 재난 대응과 민관 협력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한 유엔 관계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난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LA 산불 취재 때는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의 부실한 대응에 실망했었는데 이번엔 한때 가난했던 나라의 놀라운 역량에 감동받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국가의 분화 역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의 차이가 만든 결과처럼 보였죠. 저녁에는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들과의 만찬에 초대받았어요. 그들도 한국의 재난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유럽 대사는 말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사회 시스템과 위기 관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만찬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최근 다른 나라의 재난 현장에 대규모 구호팀을 파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피해 지역의 의료진과 구조대, 그리고 첨단 장비를 보냈다고 해요. 과거에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완전히 변모한 것이었죠. 한 아시아 국가대사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대지진 때 한국 구조팀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LA 산불 때 미국 정부가 다른 주의 지원 요청도 며칠씩 지체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스티브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스티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삼성과 현대의 나라, K-팝의 나라가 아니라 놀라운 회복력과 공동체 정신을 가진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밤늦게 마이클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CNN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LA 산불 취재 때는 그저 일상적인 재난 보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죠.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마지막으로 한인 사회의 후원 기자회견을 취재한 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사를 넘어 제 인생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LA 산불과 한국 산불 같은 재난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린 한인 사회의 후원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퍼런스룸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언론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죠.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한인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한국이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LA 산불 때 피해 지역을 위한 기자회견에서는 주로
비난과 책임 추궁이 오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놀랍게도 모금액이 이미 3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팀, 심리상담사,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도 곧 강릉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어요. LA 산불 때는 인근 주에서조차 지원이 부족했는데 한국은 대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죠. 기자회견 중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화상 연결을 통해 강릉의 피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멀리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모습에 회견장의 많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 산불 피해 지역을 돕겠다는 지원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본, 중국,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들도 구호 물품과 재정 지원을 제안했죠. LA 산불 때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국 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했던 미국인이었죠. 70년 전 내가 한국에 갔을 때 그곳은 완전한 폐허였어. 그런데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정신을 지키며 발전했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어요. LA 산불 때 미국의 부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국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LA 산불 때 내 집,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많았지만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집단적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두 나라의 재난 대응 차이를 만든 근본적인 요인처럼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방문했죠. 그곳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AI 기반 피해 예측,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 안전정보 제공 등 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LA 산불 때 아날로그 수준의 대응 시스템을 봤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담당자는 강조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시민들의 협조와 공동체 의식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LA 산불 때 첨단 장비가 있어도 혼란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말이 더욱 공감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민수와 마지막 만찬을 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취재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죠.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더 참 멋진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 산불 취재 때는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대응에 대해 변명하기 바빴는데 한국에서는 훌륭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할 점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강릉의 산불 현장 소식을 확인했어요. 불길은 거의 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주민들 스스로가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죠. LA 산불 피해 지역은 몇 달이 지나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빛나는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숲은 불에 타 검게 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어요. LA 산불과 한국 산불 같은 재난이지만 대응 방식과 결과는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주의 두 문화의 차이가 만든 결과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죠. 우리 미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 솔직히 그 답은 LA 산불 때 이미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부끄러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 편집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로버트, 당신의 한국 리포트는 CNN 역사상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재난 보도 중 하나가 됐어.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해. 이번 취재는 단순한 뉴스를 넘어 세계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죠. 미국의 거리는 여전히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이제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산불은 끝났지만 한국이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더 단단해지는 한국, 우리의 아주 큰 자산임은 분명한 것 같죠?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